The high price of land in metropolitan areas has implications for the efficient employment of resources. 메트로폴리탄 하면은 도시? 대도시. 놀이탄? 대도시에서의 높은 땅값은 이런 암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을 미쳐? 효율적인 자원의 employment. 활용. 그렇지. 방금 얘기했어. employment, 고용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고용의 맥락이 아닐 땐 사용, 활용으로 해석하셔야 된다 했어요. For example, in New York City, as in many large cities, 다른 많은 큰 도시들처럼 뉴욕 시티에서 sidewalk vending carts, vendor or vending carts 하면은 포장마차? 내지는 행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거. 그렇게 보도에서 파는 그런 것들이 모든 걸 everything from hot dogs to ice cream. 핫도그부터 아이스크림까지. 진짜 짜증난다 진짜. 핫도그부터 아이스크림까지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팝니다. Why are these carts so popular? 왜 이런 행상이 유명합니까? With over 3,000 in New York City alone. 뉴욕시티에서만 3,000개가 넘는데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을까? 왜겠어? 아니지. 임대료가 비싸니까지. 건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잖아요.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높은 땅값으로 시작했잖아. 그래놓고 행상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땅값이 높으니까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행상을 찾는다 이 얘기죠. Consider the resources used to supply hot dogs. 핫도그를 공급하는데 사용이 되는 자원들을 생각해봐. 땅이 필요하죠. 그리고 노동력도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하고 entrepreneurial ability 다시는 사업적 능력도 필요하고 거기다가 intermediate goods such as hot dogs, buns, and other ingredients. 소세지 같은 거 또는 빵 또는 뭐 케찹, 머스타드 요런 중간재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원들을 고려해봐라. Which of these do you suppose is most expensive in New York City? 이것들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뭐라고 생각하냐? 뭐겠어? 핫도그. 아니, 땅값이라니까. 핫도그가 땅값보다니까. Retail space along Madison Avenue rents for an average of $550 a year per square foot. 메디슨 애비뉴의 retail space, 소매 공간, 다시 말하면 그냥 상가 건물의 한 어떤 방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per square foot 하면은 1제곱피트당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스퀘어가 제곱이니까. 1제곱피트당 1년에 550불 정도의 뭐 해야 되지? 이거 빈칸 뭐 넣어야 돼? 거래된다. 거래된다 아니고 렌트니까. 빌려진다. 빌려진다도 이상하고 여기서는 그 임대료를 부과한다는데 그렇게 그냥 쓸까요? 임대료 부과한다. 연세네 연세. Because operating a hot dog cart requires about 4 square yards, 약 4제곱야드의 공간이 핫도그 카트에 필요하기 때문에 it could cost as much as $20,000 a year to rent that much commercial space. 얼마야? 4천만 아니 3천만? 얘다 공공세금 3천만 되는 거 아니야? 2천만 원? 그럼 3,4천만 원 되겠네. 그러면은 3천만 원 정도 되겠네. 핫도그 카트 운영에 약 4평방 야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상업 공간을 임대하는데 연간 2만 달러나 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들 수 있다. 근데 적구나 2만 달러. 그걸 많이 여기가 2천만 달러. 2천만. Aside from the necessary public permits, 필수적인 공공 permits. 공공
공공재. 지금 이렇게라고 해? 공공재 외에는 however, space on the public sidewalk is free to vendors. 이런 공공재 외에는 공공보도 공간은 사이드워크 공간은 판매자에게 있어서 공짜 아니냐. Profit maximizing street vendors substitute public sidewalks for costly commercial space. Substitutes A for B 형태 쓰고 있어 지금. 값비싼 상업 공간을 뭘로 대체한다? 공공보도로 대체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공공보도를 대체해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고요. 근데 요즘 많이 없지 않나? 포장 못해요. 거의 없어. 서울 가면 있던데. 서울은 있지. 여기 앞에 유법 방지군 있어. 야, 서울 진짜 애반 게 그 종로 3가 가면 이렇게 쫙 포장마차거리는 거 알아? 엄청 한때 유명했고 뭔가 막 야장 한참 유행하기 시작할 때 선생님도 많이 놀았었는데 진짜 비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임대료가 있는 상황이라면 뭐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거기 임대료가 없잖아. 근데 소라 한 접시 먹는데 6만 원 막 이래. 이건 에바야. 소라. 7,000원이래. 그냥 상어거든. 그 길가 또 있는 거야. 2,000원 하고 있더라고. 잘했어. 자, 1번. 뉴욕시의 뉴욕시의 보도 판매 카트는 핫도그만 판매해. Everything from hot dogs to 뭐시기 이렇게 했잖아요. 다 판매하고 그 수는 3,000개가 뉴욕시에서만 넘는다 그랬어요. 핫도그 카트 운영에 필요한 자원 중 뉴욕시에서 가장 비싼 건 노동력이야? 뭐가 제일 비싸? 땅값. 메리슨 애비뉴의 소매 공간 임대료는 1제곱피트당 연평균 $550? 네. 핫도그 카트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상업 공간 임대료는 연간 $2,000. 2만 달러. 2만 달러. 노점상들의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이건 뭐 여기 지금 뉴욕시라고 나왔지만 그냥 서울로 생각하면 돼요. 서울로 생각하면 되고. 회기가 딱 그래. 회기역 딱 내리면은 쫙 포장마차 있거든. 근데 뭐 술 파는 포장마차가 아니라 뭐 토스트 팔고 닭꼬치 팔고. 홍대 맛있겠다. 홍대 같진 않아. 회기 되게 구린 동네라서. 어쨌든. 자, 다음 35번. 예술작품. 그거네. 그 현실식 미술이었나? 옛날 형. 해볼게요. The process we go through when we look at a work of art to determine if we recognize and can make sense of its contents is not just a visual one. 주어 엄청 길다. 요렇게. 어떤 과정? 우리가 겪는 과정. go through. 우리가 겪는 과정. 뭐 할 때?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볼 때 겪는 과정. 뭐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뭘 결정하기 위해서? 인식하고. 여기서 if의 정체는 1번 명사절 접속사, 2번 부사절 접속사. 3번. 아이씨! 이거. 명사절이죠. determine의 목적어로 왔기 때문에 다시 얘들아, if는 두 가지잖아요. 간접 의문문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그리고 조건절을 이끄는 부사절 접속사. 근데 지금 명사절, 부사절이라는 이름에 적혀있다시피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면 필수성분으로 쓰이기 때문에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생략이 X라 써야 돼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상 목적어 자리에 나온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근데 그에 반해서 조건절로 쓰일 때는 얘가 부사절이어서 없어도 주절이 보전되잖아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차이가 있고, 중3 때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해봤을 거야. 중3 때 내신 때 하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if 이하를 생략하면 determine의 목적어가 사라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if 이하는 간접 의문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make sense of, 뭔 말인지 알겠다, 이해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예술작품을 볼 때 우리가 겪는 과정은 그냥 단순히 시각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예술작품 볼 때 와닿는다 라고 느끼게 하는 여러 포인트들이 그냥 시각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문장이 not just로 끝나면 다음 문장은 약간 버더소가 없어도 버더소처럼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것뿐 아니다. 이것뿐 아니라 뒤에 있는 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같이 가셔야 돼요. It is a mental process as well. 그래서 as well 같이 쓰고 있는 거고. 또한 뭐다? mental process? 심리적. 정신적 과정이며 largely based on the elements within and about the work, we can identify and categorize. 우리가 identify, 식별할 수 있고 그리고 categorize, 범주화할 수 있는 그 작품에 대한 내지는 그 작품 내에 있는 요소들에 기반한 그런 멘탈 과정, 정신적 과정이다. 지금 보면은 내가 처음으로 말로 해석한 거는 분사구문을 분사구문답게 해석한 거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해석은 그냥 이렇게 이어서 그냥 쭉 해석했죠. 상관없어요. 분사구문은 부대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냥 and로 묶은 듯이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다시 말하면 시각적인 요소에만 그 작품의 이해를 의존한다 그러면 그 그림의 내적 요소에만 좀 집중한다는 소리예요. 뭐 브러쉬 스트로크가 어떻고 색채 사용이 어떻고 이런 거만 동호 기자 하지 마. 그런 거에만 신경을 쓴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볼 땐 단순하게 내적 요소에만 이제 집중하지 않고 지금 3번 문장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 만들었는지 그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만들었는지 뭐 이런 식의 외부적인 요소까지 포함해서 그 예술 작품을 이해한다는 소리입니다. 너네 문학 배울 때 이런 거 하지 않아? 문학작품에 대해서 연구할 때 그 문학작품 내부 내용으로만 연구하는 관점도 있고 그 당시 시대상으로 연구하는 관점도 있고 작가의 뭐라고? 몰라. 내내적 관점. 내재적 관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문학작품도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3번 As we look and think 우리가 보고 생각할 때 we may be given clues 우리는 어떤 clue 단서 그렇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사형식 수동태라서 목적어 있는 거 확인해야 돼. 사형식 수동태라서 목적어 있음. 원래 목적어 있으면 능동인데 예외적으로 사형식은 목적어가 있어도 수동태죠. 왜? 사형식은 목적어 2개였으니까. 우린 단서를 얻을지도 몰라. 뭐에 대해서? About what the work means, by where it is, when it was made, what culture it came from, who created it, or why it was made. 요런 것들에 의해서 의미 지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씩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술작품은 아니지만 외교장각 의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원래 프랑스에 있었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우리가 영구 임대 방식으로 갖고 온 거지. 뭐 그런 거 따져봐야 되잖아요. 사실 이거 어떤 유물이나 또는 예술작품을 판단할 때.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래야지만 되게 대단하다. 그 당시로 치면 이런 안료를 쓸 수가 없는데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어떤 문화에서 그게 왔는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누가 만들었는지 당연히 봐야 되겠고 그리고 왜 그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의미들에 대해서 어떤 클루를 얻을 수 있겠다. 무엇을 뭐예요? 그 작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Any information we can gather.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정보든 우리로 하여금 그 작품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돕습니다. 다시 말하면 that is, for what historical, social, personal, political or scientific reasons the work of art was made. 그리고 다시 말하면 어떤 역사적, 어떤 사회적, 어떤 개인적, 정치적, 과학적 이유에 따라서 그 작품이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실상 3번과 4번은 같은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빈칸 보면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어떤 정보든 그 작품의 뭐를? 컨텍스트, 그렇지,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that is 다시 말하면 즉
어떤 역사적, 어떤 사회적, 어떤 개인적, 정치적, 과학적 뭐시기? 추론? 알겠다. 사고는 너무 깊다. 이유 해도 되지 않아요? 이거 이유 아니야? 이유예요? 이유. 응.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런 예술 작품이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소리죠. 왜 어떤 역사적 관점 때문에 어떤 사회적 배경이었길래 그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기에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서 무슨 과학적인 이유로 색이 이렇게 됐는지 뭐 이런 식의 맥락으로 그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고 나서 using all the contextual information we have gathered 우리가 모은 모든 맥락적인 여기서 맥락적 정보라고 한다면 시각적 정보가 아닌 걸 가리키는 거죠. 시각적인 게 아니고 뭐라고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신적이라고 표현했죠. 정신적이라고 표현하는 그것들 내지는 그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맥락적 정보들 여기서 맥락적이라고 직접 얘기합니다. 이 정보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그 작품의 내용을 interpret 할 수 있다. interpret 무슨 뜻? 해석할 수 있다. to discover what it means or symbolize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내지는 뭘 상징하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예술 작품의 내용을 우리는 해석한다. 우리가 모든 맥락적 정보를 사용한 우리는 예술 작품의 내용을 해석하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거나 상징하는지 발견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예술 작품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work of art. 그럼 이 자체를 보는 건 비주얼적인 거긴 한데 이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시각적으로 그 작품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확인해야 돼. 근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멘탈하고 컨텍스추얼한 거. 이런 것들로서 이 작품을 이해하는 관점을 지금 소개하는 글이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 정치적, 사회적, 뭐 개인적, 뭐 역사적, 과학적 여러 맥락들 이걸 다 포괄하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괜찮지? 호준이 괜찮아? 픽체 예술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은 시각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도 포함한다. 여기가 이게 핵심이죠. 네. 시각적 측면뿐 아니라는 1번 문장, 정신적 측면 포함한다 2번 문장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 예술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단서는 오직 작품이 만드는 시기와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만 이러면 안 되죠. 매우 포괄적이었어요. 작품의 맥락을 이해하는 역사적, 사회적, 개인적, 정치적, 과학적 이유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이게 contextual information이었고요. 예술 작품의 내용을 해석하는 단계는 맥락적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이루어진다? 수집하고 나서 우리가 그걸 have gathered라고 했으니까 그걸 다 모은 다음에 이런 느낌이죠. X 다음에 예술 작품의 내용을 해석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 상징하는 바를 알아내는 것에 있다. 맞죠? 다음 하나 쉬는 시간 거의가 가자. For most animals, the struggle to survive takes up all their time. 당연한 take up 차지하다. 대부분의 동물에게 있어서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가 일생을 차지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Finding food and drink, 먹고 마실 것을 찾기. Keeping warm and clean, 따뜻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Avoiding predators, 포식자를 피하기. Migrating and reproducing. Migrating 뭐예요? 이주하는 거. 그리고 reproducing은 번식하는 것이 use up all their energies.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use up 써버린다. 그렇지. use라고 하면 그냥 쓴다인데 use up 해버리면 다 써버린다 이런 느낌. consume 해버린다. 지금 여기서는 동명사들끼리 쫙 병렬돼 있잖아요. 동명사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와서 복수 처리. and 때문에.
If they do have any time to spare, 그들이 조금이라도 좀 여유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they spend it resting or sleeping. 뭐 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쉬거나 자는데. 이거 아시죠? spend 다음에 시간이나 에너지나 노력과 같은 뭔가 소모가 가능한 어떤 대상이 목적어로 취해지고 그리고 뒤에 ing 오는 거 아시죠? 투부정사 안 됩니다. Only very young animals under the protection of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의 보호하에 있는 어린 개체들만이 have enough surplus energy to engage in lively bouts of play. 오직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는 아주 어린 동물들만이 활발한 bouts of play, 활발한 놀이에 참여할 만한 충분한, 여기서 surplus 원래 무슨 뜻이야? surplus. 맞아. 잉여. 잉여. 여분, 이런 spare or extra 이런 뜻이죠. 잉여 에너지를 가집니다. This was also true for our early ancestors. 이것은 우리 초기 조상들에게도 마찬가지다. The constant search for food. 끊임없는 먹이 탐색은 would have put heavy demands upon them. 그들에게 막대한 요구 내지는 뭐 부담을 가했을 것이다. 여기서 would have put 이거 조동사에다가 have pp 쓰는 거예요. 조동사. 선생님 맨날 have pp 얘기할 때마다 뭐라 그래? 뭐보다 이전? 그럼 현재 완료로 얘기할 때지 내가 그냥 완료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래? 보이는 것보다 이전. 기준 시제가 언제인지 몰라. 그래도 언제가 됐든 간에 그 기준 시점보다 이전을 가리킬 때 쓰는 게 완료다.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현재잖아요. 근데 이전 상황에 대해서 지금 추측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have pp 쓰고 있는 거 확인하세요. 푸승 그리고 pp도 푸신 거 아시죠? 끊임없는 먹이 탐색은 그들에게 막대한 요구를 가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엄청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as they slowly evolved into more and more efficient hunters, 그리 더 효율적인 사냥꾼으로 어떻게 됨으로써? 진화함으로써 the situation changed. 상황이 변했다. The secret of their success, 그들의 성공의 비밀은 was the development of much greater intelligence. 훨씬 더 큰 지능의 발전 덕분이었다. 비결은 They use brain, not brawn, to kill their prey. 그들은 먹이를 죽이기 위해 힘이 아닌 뭘 사용했다? 네. 머리를, 그렇지. 머리를 사용했다. At the end of the long hunting era, 긴 사냥시대, 다시 말하면 언제 말하는 거야? 긴 사냥시대면 구석기 시대 말하는 거죠? 그 긴 사냥시대가 끝남에 따라서 그때가 언제냐면 before they turned to farming, 그때가 이제 농경 직전인데 신석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구석기와 신석기 그 어둠에쯤에 they were already enjoying some degree of affluence. 그때쯤 아직 농경을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뭘 누리고 있었대? affluence? 번영. 풍요, 번성, 번영, 오케이.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농경의 발달로 하여금 엄청 풍요로워졌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되게 지능적으로 사냥을 하게 됨에 따라서 낙서하지마 오동호! 다 보여. 자, 지능적으로 사냥하게 됨에 따라서 애초에 구석기 시대 후반부부터 상당히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 지문에서는. In certain regions, 특정 지역에서는 at particular times of year, 특정 어떤 해 어떤 특정 때에 the prey was sufficiently plentiful and their hunting techniques sufficiently advanced for them to experience a remarkable degree of prosperity. 위에서 말하는 affluence랑 여기서 말하는 prosperity랑 같은 뜻이죠. 네. 어떤 특정 시기에 그들의 먹이가 상당히 풍부하고 그리고 그들 사냥 기술 충분히 발달해서 그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쩌고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하는데 눈에 띄는 번영의 수준을 경험하기에 충분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시기에 먹이가 충분히 뭐 어떻게 해야 돼?
많았고. 지커스 뭐하지? 선생님 몇 시에 가세요? 너네 끝나면. 영주가다 뭐? 실 영화 나랑 그 크로우즈 제목이야. 아직 안 끝났어 임마. 12번 They had time on their hands. 그들은 뭐가 있었다 이런데요? 손이 있었다. 손이 있었다? 그들의 손을 쓸 시간이 있었다. 뭐라고 해야지? 그들 유용한 시간이 있었다. 똑똑 그런 시간 있었다. 그들의 손 위에 시간이 있었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용한 시간. 유용한 시간? 어? 네. 지배했다? 그러니까 시간을 지배했다 이런 느낌이 맞지?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뭐냐면 머리를 쓰기 전에는 살아남는 데만 온 힘을 쏟아붓느라고 남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지능적이게 되니까 뭔가 내가 주무를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주물주물 왜 쓸까? 주무를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어떻게 해야 돼? 쥐고 있을 시간. 쥐고 있을 그렇게 할게요 그냥. 시간을 쥐고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할게요. 다시 말하면 스페어 타임을 활용할 수 있었다. 자발적으로.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픽처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대부분의 동물은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로 모든 시간 보내지만 어린 동물과 초기 인류는 맞아요? 어린 동물과 초기 인류는 특정 조건 하에 놀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었다. 초기 인류도 그렇다고 나? 네. 저기 조상. 네. 초기 조상 저기 소개해가 아니에요. 오직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아주 어린 동물들만이 활발한 놀이에 참여할 시간이 있었던 거고 초기 인류도 처음에는 머리를 쓰기 전에는 생존에만 고군분투했던 거 아니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진술이라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야. 응. 오직 부모의 보호 아니라 아주 어린 동물만이 많이니까 가진다는데 이것은 우리 초기 조상과 마찬가지. 아 그러네? 맞다. 네. also. 오케이. 2번. 초기 인류는 농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맞아요? 아까 얘기했어. 구석기에서 신석기 넘어가는 여전히 사냥을 하던 시기에도 어플루언스를 경험했었다라고 얘기했어. 초기 인류가 사냥에 성공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지능의 발전 때문이었다. 네. 맞죠? 머리를 써서 그렇다. 브런을 쓰지 않고 브레인을 써서 그렇다. 다음. 초기 인류는 먹이를 사냥할 때 주로 육체적인 힘을 사용해서 머리를 썼다. 초기 인류의 번영은 특정 지역과 특정 시기에 먹이가 풍부하고 사냥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맞죠? 네. 응. 결국엔 약간 인간의 지적 능력에 대한 예찬을 하는 글이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Think about a time when you were startled. 네가 어땠을 때를 생각. Startled. 떨릴 때. 이렇게 놀라서 freezing 되는 이런 느낌? 얼어붙을 때. 얼어붙을 때? 라고 하면 안 되고 깜짝 놀랐을 때라고 할게요. Did you come to a sudden stop? Freeze all your movements and hold your breath as you scan the environment for threats? 너는 갑자기 멈추고 모든 행동을 freeze, 얼음하고 그리고 숨을 참냐? 어떻게 할 때? 주변 환경에 이렇게 위협적인 게 있는 점을 이렇게 스캔할 때? 탐색할 때? 탐색하며? 이렇게 할게요. 이게 조금 더 좋아 보인다. 탐색하며 숨을 참았니? All these responses maximize our ability to avoid detection. 누군가가 나를 탐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이고 Locate the source of possible danger. 가능성이 있는 위험의 원천의 위치를 알고 locate 하면은 위치를 파악하다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prepare to fight or flee.
싸울지 튈지를 준비하는 요런 식. 아 그러면 여기서는 병렬이 요렇게 되네요. 다시 탐지를 피하고 위험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고 날릴지 싸울지를 준비하는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능력을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가스해가지고 이러는 상황이 주변 상황을 탐지해서 내 앞으로의 거취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As sophisticated as language has become, 언어가 아무리 sophisticated 되었더라도 sophisticated 뭐예요? 정교해졌더라도 정교하게 되었더라도 It is still the creation of sound that might give away our location to a potential predator. 이것도 이때 강조 구문이죠, 지금. 네. 잠재적인 봐봐. 잠재적인 포식자에게 잠재적인 포식자에게 우리의 장소를 기버웨이 시키는 건 방출시키는 거잖아. 방출시킬지도 모르는 것은 결국엔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어는 결국에는 발화가 돼야 되는 거고 소리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언어가 암만 발달이 돼도 결국엔 소리가 나는 거니까 말로 얘 피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잠재적인 포식자에게는 일종의 단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주어 강조하고자 이 that 사이에 낑긴 거고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빈칸 채우면 우리의 위치를 할게요. 여기서 발각시킬지도 모르는 giveaway 하면은 release 정도, uncover 뭐 이런 표현들. 이러한 것 때문에 the freeze response results in the inhibition of language in highly stressful and traumatic situation. 매우 스트레스풀하고 어떤 트라우마적인 상황에서 언어에 뭐를 초래한다? inhibition? 뭐라고 하면 돼? 언어에 억제? 할게요. utterance가 사라진다는 거죠. 너무 내가 깜짝 놀라서 freezing 되는 상황에서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결국엔 그것조차도 잠재적 포식자에게는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몸에 각인된 일종의 생존 기제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나오는 게 natural selection 나오지. 뭐야? 번역하면 자연 선택. 자연 선택 또한 진화론 얘기할 때 나오는 표현이죠. 막 우리 선택 앞 얘기도 했고 뭐 자연 선택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엔 뭐다? 진화하는 데 있어서 너무 깜짝 놀라는 상황에서 말문이 막히고 행동을 멈추는 건 생존을 위해서 당연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 거고요. 자연 선택은 promoted the evolution of language but conserved the freeze rule. 물론 자연 선택 때문에 언어가 진화하기도 했지만 두 번째 conserve the freeze rule. 얼어붙는 규칙을 conserve 시키기도 했다. 보존시키기도 했다. 그렇지. 언어의 진화를 촉진했지만 얼어붙는 규칙을 보존하기도 했다. 역설적이죠. When the threat passes, 근데 위협이 지나갈 때 we begin to relax and find our voice again. 다시 우리가 안정을 찾고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찾게 되고 perhaps even to laugh at our own reactions. 우리의 그런 얼어붙는 반응 때문에 어떻게 웃기까지 한다. 개웃긴 말하면서 낄낄낄 대기까지 한다. 우리는 안정을 취하고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뭐라 해야 돼? 안심하고 안정. 방심하지. 릴렉스 하기 시작하고가 뒤에 있으니까.
안정을 찾고. 안정을 찾고. But what if we can never relax? 우리가 근데 만약에 결코 relax 할 수 없다면, 안정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인생이 망해. What if our experiences shape our brain to be in a constant state of fear?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뇌를 constant state of fear로 만들면 어떨까?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지속적인 지속적 공포 상태를 만들면 어떨까? 다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이 생겨.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야, 영구적인 거야? 일시적으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럴 때 잠깐 말문이 막히고 행동이 얼어붙지만 다시금 릴렉스 돼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고 편해져. 근데 계속해서 하는 상황이면 결국엔 뭐가 온다는 거야? 정병이 온다는 거야. 마지막 문장에서. This interference with the proper development and integration of neural networks. 신경망의 적절한 발달과 인테그레이션. 인테그레이션 어떻게 해석하면 돼? 원래는 통합이라고 일단 쓸게요. 인테그레이션 통합이 맞아. 근데 이 통합이라는 표현만으로 좀 설명이 안 되는 여러 뉘앙스가 있어요. 인테그레이션, 인테그럴, 인테그로 시작하는 그 여러 파생 표현들이. 인테그리티부터 해가지고. 인테그레이션 하면은 통합은 맞는데 어떤 통합을 가리키냐면 그냥 합쳤다, 한데 모았다의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온전해짐을 가리켜요. 인테그레이션엔 그런 느낌까지 포함돼. 온전함까지 포함돼요. 온전함 또는 뭐 제대로 기능함 요런 뉘앙스를 포함하는 게 인테그라는 루트가 들어가 있는 단어의 뉘앙스. 신경망이 제대로 좀 발달하고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에 interference가 일어나면, 방해가 일어나면 can result in chronic stress, 어떤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정병이 생길 수도 있다. 퀵 체크해야지.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깜짝 놀라서 말문이 막히고 얼어붙는 현상 되게 자연적이고 진화론적으로 생존 기제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젠가는 풀리기 마련인데 풀리지 않으면 병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글이었어요. 위글에 따르면 위협 상황에서 숨 참고 움직임 멈추는 것은 포식자에게 발각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생존 기제라고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언어가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위협 상황에서도 언어 사용은 우리의 위치를 드러낼 위험이 전혀 없다? 아니죠. 언어는 결국엔 뭐에 해당하니까? 발화, 발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발각의 위험을 줄 수 있는 힌트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얼어붙는 반응은 극심한 스트레스나 충격적인 상황에서 언어 사용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맞죠? 맞죠? 네. 자연 선택은 언어의 진화를 막았어? 이거 역설적이라면서 선생님 설명했던 게 진화론적으로 언어가 진화한 것도 맞지만 그만큼 여전히 말문이 막히는 현상도 진화론적으로 우리 몸에 각인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뇌의 신경망 발달과 통합에 대한 방해가 지속되면 이어질 수 있다. 맞죠? 요렇게 하나 더 할 수 있나?